뭐 오늘 무거운 주제고요. 제일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각 변호사님, 이현영 변호사님하고 권한 변호사님, 저희가 맡은 변론 위주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 손석구 변호사님 원론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처하고 이런 걸 소개시켜드렸는데, 사회자인 제가 우선적인 이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계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거는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아마 찾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국가 자체도 없고, 근데 이 사법부 판사들이 소위 우리법연구회, 그다음 국제법연구회 이런 좌파 모임에서만 이렇게 그놈들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인력들이 온 사법계를 몽땅 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도 설명이 잘 안 되고,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데 탄핵 인용을 때리고 이런 사태, 이런 사법부의 재판관들의 이렇게 총체적인 인간 말종화된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손석구 변호사님. 아까 고로상 변호사님은 사유로 총선 부정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얘기하셨고요. 저는 노무현 당선될 때 전작에 비해서 대선 무효 소송을 직접 담당해가지고 치열하게 법적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대법원이 재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기업들이 부정하고 그리고 소작이 가능해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 엄청난 아주 두터운 자료를 번역본과 같이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할 정도로 한국의 전자제품가 얼마나 행태했는 것일까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전자제품을 만든 가비 정도가 당선되자마자 100배의 매출을 기록했고, 우리가 투쟁하니까 갑자기 부도 처리하고 후속시켜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좌파 정권의 신여로 살아가는 사법부가 그냥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다음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선거인들이 역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하면서 세상에 재판기를 원래 선거법에 보면 1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재판기를 놓고 재판기를 넣자마자 변론기일 첫 변론기일에 바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나 돼서 제가 손을 들고 내려까지 합니다. 어떻게 180일 이내에 헌법적 선거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기 말에 거의 4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재판기를 넣느냐. 대법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어긴 거 아니냐. 그리고 변론기를 넣었으면 늦었더라도 천천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넣자마자 바로 결심하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대법관 전원을 재판부를 제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아니 그날 바로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했죠. 기피 신청 사유서를 서면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변호인의 권리가 있는데 적어도 3일 이내는 기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법관들이 그러냐.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대법관들이 벌써 권력이 신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재판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두 가지 종류가 대량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슨 얘기가 하면 기호 1번, 2번 마다 여백이 없어요. 선만 꺼진 투표용지가 있고, 그게 아니고 선거법에는 여백이 있도록 기호 1번 하고 난 뒤에 여백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기호 2번이 두는 것이요. 저는 그때 미국의 교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미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불법이라니까 불법이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뭔가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런 리가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투표장에 실제로 나가보니까 아니 제 스스로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기표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투표용지에 개표할 때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한 표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투표하면 바깥치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무리 주장해도 대부분은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개판선거예요. 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사가 모든 재판관이 그렇게 형편없이 추락하고 형편없이 몰락한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그리고 언론 노조에 의해서 여론조작 가짜뉴스가 난말이에요. 그리고 사법부에도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듯이 사법부에도 역시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법관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저 노무현과 재판 기준이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해서 그냥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사법부가 다르게, 오늘 이 제목도 사법부 다르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부가 다르겠는데, 우리가 사법부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 보셨죠? 대법원의 사법기획안을 5건을 모두 다 분결시켰어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를 파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권력의 신뢰가 되는,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부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는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아 선배님. 그러니까 그 사법부 붕괴 사법부의 그 법관들이 이 파탄이 왜 그렇게 생겨났어요?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변절됐다고. 사실 저희들이 96년, 97년도에 임명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면접을 통해서 또는 신원 조회를 통해서 일종의 스크린 절차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점점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는 문재인이나 노무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그런 애들만 밀어넣고, 그래서 인적 구성 자체가 풀 자체가 완전 바뀌어온 거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공부하고